사용하지 않은 생리대도 세균 번식이 될 수 있어요. 청소하다가 오랜만에 나오면 득템했네? 맞아. 그러면 어떤 일이 나면 환자분들이 면 생리대가 친환경적이고 좋기는 한데 몸엔 좋은데 그쵸. 너무 휴대하기가 불편하고 맞아요. 흡수율이 떨어져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회용 생리대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런 생리대를 사용하고 나서 생리통, 생리양 감소, 질염, 특히 또 피부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접촉성 피부염이 생릴 때마다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흡수율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생리대일수록 그런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화학 물질이 조금은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약간 질이 건조해지거나 오히려 또 외음부가 또 가려워지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는 해요. 특히 생리 전후에 왜 팬티 라이너 많이 쓰시잖아요.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생리대보다 팬티 라이너가 얇아요. 그러니까 흡수율이 떨어져요. 근데 조금만 묻으면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돼요? 그렇죠. 오히려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생리대처럼 띄엄띄엄 교체를 하시면 조금 약간 통기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질염이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생리 기간 중에 약간 불쾌한 냄새가 나니까 그거를 감추려고 옛날에는 생리대에 향이 첨가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런 인공 향을 또 이제 나타내는 그런 물질들이 또 피부를 자극하거나 오히려 또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게 흡수돼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근데 요새는 사실 면 생리대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회용이지만 순면으로 된 생리대가 많죠. 맞아요. 오가닉 코튼 뭐 이래가지고 100% 순면 이래서 나오는데 보통 생리대 살 때 많이 사면 싸니까 어차피 쓰는 거 매일 똑같은 거니까 대용량으로 구매해가지고 쌓아뒀었어요. 사실 생리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저는 그때 생리대 파동 이후로 알았거든요. 몰랐어요. 보통 제조일부터 사용기간이 3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은 사용하지 않은 생리대도 세균 번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안 뜯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뜯은 생리대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사용하는 게 좋고 사용을 안 했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일단 제조일로부터 좀 오래됐으면은 빨리 소비를 하거나 폐기를 하고 사실은 생리대는 대용량으로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제조된 지 얼마 안 된 생리대를 쓰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이것도 부지런해야 또 그때그때 사겠네요. 사실 싸니까. 또 사실 생리대가 생리혈을 흡수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장마철이나 습도가 많은 계절에 너무 장시간 방치를 해도 그렇죠. 왠지 이렇게 막 쌓아놓으면 1년, 2년 문제 없을 것 같아서 든든했는데 저도 그랬는데 근데 사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한 통 뜯지 않은 게 청소하다가 오랜만에 나오면 득템했네? 맞아. 그러면 어떤 일이냐면 환자분들이에요. 선생님 이번에 생리하고 너무 가려워요. 그러면 패드 안 쓰던 거 썼어요? 패드 알러지인가? 그럼 저 맨날 쓰던 거 썼는데 이래요.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이거 맨날 쓰던 건데 저기 뜯어서 진한 거 가방에 있던 거 유물이야.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면 좀 뜯은 거 버리려고 내가 그렇구나. 몇 년 됐는데 그러면 기억도 안 난대. 독성 쇼크 주민이라고 TSS라고 탐폰 때문에 염증 생겼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잘못 넣고 잘못 빼서 그래요. 약간 사용상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기억력 좋아야겠는데 제때 빼려면. 패드형 생리대를 쓰지 못해서 삽입형 생리대를 쓰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거를 본인이 넣어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많이 보편적으로 쓰진 않고 호주나 미국에서는 패드형보다는 삽입형 생리대가 사실 많이 쓰여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손을 일단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넣고 나서 적어도 5시간, 6시간까지는 좀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패드형은 이게 많이 젖었다 보이니까 또 오래되면 색깔이 바뀌니까 교체를 하게 되는데 삽입형은 기억을 안 하면 내가 이걸 언제 넣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오래 쓰는 경향이 실제 있는 것 같아요. 잘 때 깜빡하고 안 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제 환자분들과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탐폰을 넣을 때 빼기 쉽게 루프처럼 꼬리가 달려있잖아요. 꼬리를 잡아당기면서 빼게 되는데 가끔 꼬리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꼬리만? 네, 꼬리만. 네, 탐폰은 질환에 있고. 그러면 꼬리가 없으니까 내가 뺐나? 하고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생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미 풀로 차가지고 생리가 밖으로 흐르는 건데 내가
뺐는데 안 넣었구나 싶어서 느낌이 날 텐데 안에 이물감 생각보다 느낌이. 잘 모를 수 있어. 그래서 탐폰을 하나 더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리를 며칠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다른 생리 때보다 악취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번 생리 전에 너무 심하게 냄새가 나서 좀 검사를 하러 왔어요. 하고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탐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탐폰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여지지 않게 사용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고 TSS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는 감염 때문에 잘 안 쓰는 것도 있거든요. 자주 교환하면은 청결하게 유지를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생리다 보니까 약간 사용상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기억력 좋아야겠는데 제때 빼려면? 그렇죠. 눈으로 안 보이니까 본인이 기억을 하지 않으면 이게 몇 시간이 됐는지 언제 넣었는지 맞아요. 하루에 몇 번을 갈았는지 이걸 알 수가 계속 없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탐폰도 사이즈 있잖아요. 그렇죠. 양이 적은 날 하는 거 있고 또 슈퍼 사이즈도 있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전 처음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큰 거를 막 썼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별로. 들어갈 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탐폰도 이제 흡수력이 좋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 그리고 본인의 양에 비해서 너무 과한 걸 넣으면 맞아요. 질이 건조해져요. 그렇구나. 그래서 들어갈 때 뻑뻑해서 잘 안 맞아요. 들어가고 뻑뻑해요. 뺄 때도 맞아. 아프고. 맞아. 네.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그렇구나. 질 벽에 스크래치 같은 상처가 나서 꼭 생리만 하고 나면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탐폰 때문에 염증 생겼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잘못 넣고 잘못 빼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적절한 크기, 용량을 결정하는 것도 좀 필요해요. 조금은 세심하게 좀 더 신경을 써야죠. 맞아요. 잘 몰라서 생겼던 문제들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네. 넣어서 이게 푹 젖었고 넘쳤어. 그럼 이게 작은 거예요. 생리 양이 많은 날에는. 보통 이제 일반 일회용 생리를 쓰시는 사람들이 레저 활동을 하거나 물놀이 가거나 그럴 때 이제 밖에 야외 활동할 때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사실 패드형 생리대를 차고 물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럴 때는 탐폰을 많이 사용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주의할 거는 탐폰을 일단 사용하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면 바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 탐폰이 뒤에 꼬리 부분이 날려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꼬리 부분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에 젖어 있고 바닷가에 들어가면 또 염소 성분이 묻어 있고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질염을 유발하는 균들 중에서 물속에 사는 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중탕이나 사우나, 수영장 갔다 와서 질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꼬리 때문에 더 잘 안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끝나고 나면 바로 빼서 새 걸로 교체를 하거나 다른 패드형 생리대를 쓰시는 게 좋죠. 생리컵의 장점만 환자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골반이 염증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어요. 요새는 또 많이 질문을 하는 게 생리컵. 실제 환자분들이 이게 집에서 쓸 수 있어도 밖에 휴대를 하기가 좀 사실 불편해요. 그리고 이거는 생리대처럼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생리혈을 받아놓은 걸 본인이 빼서 버리고 씻어서 새로 넣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씻어서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반영구적이고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환자분들은 그거 한 번 사면 평생 쓰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2년마다 자주 교체를 해줘야 돼요. 실리콘의 장점이 세균 번식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생리대랑 다르게 염증이 덜 생길 거라고 환자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생리컵을 사용한 사람들 중에 보면 여자들이 좀 분비물이 생리하기 전에 좀 늘면서 약간 질렁기가 있을 수 있는데 생리를 하면서 그게 약간 씻어지면서 나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생리컵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배지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생리컵의 장점만 환자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생리컵을 질염이 있거나 좀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또 생리혈이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고 역류를 해서 골반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어요. 생리컵은 이물감 많이 없어요? 생리컵이 사람마다 질 길이가 틀리고 질 넓이가 틀려서 사이즈가 종류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를 찾아야 되긴 해요. 그래서 잘 맞는 걸 사용하면은
들어가 있을 때는 이물감은 없는데 이거를 처음에 사용할 때 넣기가 좀 힘들어서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쵸. 생리컵은. 근데 아무래도 탐폰처럼 조금 삽입형 생리대가 보편화되면 이런 생리컵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휴대하는 거, 손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 또 빼야 된다는 거 이런 맞아요. 것들이 아직은 좀 보편화되기 힘든 것 같아요.